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몇 번 자리만 나가주자 싶어 등 떠밀려 나간 자리였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이 참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워낙에 사람이 차분하다 보니 일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저한테는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을 만큼 편안한 존재였지요. 그렇게 결국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 문득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같이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사소한 일로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일도 없었고 그런 순탄한 시간이 쌓이다 보니 결혼이라는 말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남편의 장점이라면 차분한 성격과 모난데 하나 없는 무던한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무던함이 이토록 무던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어느 정도 포부와 야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었어요. 저를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느니 이왕 회사 생활 시작한 거 부장이 아니라 임원까지 도전해보고 싶다느니 그런 식으로 자주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인생의 큰 과업을 달성한 것 마냥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직한다더니 뭐 공부도 안 하고 딱히 하는 거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이 나이에 이직은 무슨 이직이냐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일도 손에 어느 정도 익었고 이 정도 벌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괜찮게 버는 거 아니냐고. 위험하게 굳이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바닥이 좁은데 괜히 이직하려다가 윗사람들이 눈치라도 채면 괜히 미운 털 박혀서 앞으로 승진길도 막히고 인생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린 만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지금이 가장 좋은 거라고 오히려 저보고 욕심을 버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재벌이도 좋은 편이라 남편 말 맞다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꺼낸 말이 있으니 할 때는 하는 사람이라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고 이직은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적어도 지금이야 말은 저렇게 해도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노릇을 해야 할 때가 오면 또 거기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믿은 건데 알고 보니 그건 착각이었어요. 사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편도 안 되는 저희한테 신혼집은 무조건 상급지 신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일단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결혼하고 나서도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더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저는 전세가 되었던 자가가 되었든 일단 형편 맞는 대로 맞춰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월급 벌는 사람들 벌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월세를 살더라도 한 번은 좋은 집에 살아봐야 한다며 당신들이 아직도 지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지요. 나중에 가서는 월세 내는 게 부담이면 니들 돈으로 일단 보증금만 하라고 월세는 당신이 내주겠다고까지 하셨죠. 남편은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고집 피울 거 있냐며 일단 2년만이라도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자고 월세도 내주신다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보증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2년 뒤에 대출 없이 자가로 괜찮은 집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며 저를 설득해왔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맞다 싶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죠. 월세까지 내주신다는데 남편 말대로 손해볼 거 하나 없다 생각했고 그렇게 결국 월세 200 주고 강남에 월세를 구했어요.
월세를 200 정도 내면 무슨 호화저택에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가진 돈에 맞춰 구하고 나니 그냥 집값만 비싸다 뿐이지. 솔직히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좋은 집에서 살아봐야 한다는데 집값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집은 아니잖아요. 위치 조금만 포기하면 정말 호화로운 신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강남을 고집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뭐 돈 내준다는 사람이 강남에 구하라는데 별 수 있었겠나요? 결국 시어머니 같지만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때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마찰이 많을 것이다 하고 워낙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 이 또한 그것 중 하나라 생각했지요.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했고 시댁 또한 차로 2시간은 더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다 보니 사실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에 200이나 하는 거액을 내준다고 한 게 시댁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력이 없는 상황에 이래저래 쥐어짜내서 해준 거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야 다들 그렇겠지만 처음엔 이래저래 마냥 좋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지요. 해주기로 했던 월세를 더는 못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니들 월세 내주다가 집 기둥까지 뽑아야 할 판이라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당장 살 생각도 없는 강남에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집을 구한 이유는 전부 시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냐며 그래도 언제 니들이 이런데 살아보겠냐고 그걸로 만족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며 얼렁뚱땅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집주인분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분이어서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로부터 1년이 더 지나서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때는 그냥 방을 빼주겠다고 저희 상황을 봐주셨죠. 천만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1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한다면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닌지라 그 돈을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일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발생했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마냥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니다 남자친구 잘못 만나 아이가 생겨 졸지에 다니던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애아빠라는 사람은 결혼은 안 해도 양육비는 주겠다 했다는데 애 태어나기가 무섭게 해외로 도피해서 그 뒤로 연락두절이고 양육비는 10원짜리 한 장도 받아본 적 없었답니다. 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 아이까지 있어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힘들었고 결국엔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만날 때마다 활짝 웃으며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싶을 만큼 밝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밝은 모습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냥 밝고 긍정적인 게 도를 지나쳤다 싶을 정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힘든 세상 밝게 버티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주말이면 신우가 시어머니하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시댁에서부터 거리가 2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지요. 두 모녀가 오붓하게 서울나들이 온 거라고 애는 아버님한테 맡기고 왔다면서요. 처음에는 저도 두 사람을 반겨줬지요. 그리고 여기 모시고 다니고 저기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다음 주에도 찾아오고 그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주말이면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니 그 상황을 마냥 반겨만 줄 수는 없었죠. 저희가 주말이라고 딱히 뭘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렇게 두 사람이 찾아오면 쉬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찾아왔는데 한 번은 또 그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온 두 사람을 보고 제가 표정 관리를 좀 못했었나 봐요.
신우야 매사가 행복한 사람이다 보니 그런 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대번에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더니 내가 월세를 다 내주는데 따지고 보면 이 집이 내 집도 되는 거 아니겠냐 하시며 집주인이 자식 데리고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으로 당당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다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거지 딱히 니들 보러 오는 거 아니니깐 우리들 찾아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들 할 일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우리들하고 같이 뭐 안 해도 되고 니들끼리 집에서 놀던 나가서 놀던 상관 안 하겠다며 그것도 배려랍시고 신경 써주는 척을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이러려고 월세를 내주기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말 맞다나 돈 내주는 사람이 그러겠다는데 뭐 어쩌겠냐 싶어서 참기로 했었죠. 사실 딱히 어려울 일은 없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찾아오면 토요일 점심때쯤 왔다 보니 집에서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항상 일요일 점심때쯤 해서 다시 집으로 내려갔고 쉬는 거야 그때부터 쉬어도 충분했거든요.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시어머니 핑계로 밖에 나가서 남편하고 재밌게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을 정도였어요. 둘이 와서 집을 크게 어질러 놓고 그러는 것도 없었고 아들내외 물건이라고 저희들 물건을 맘대로 쓰거나 했던 적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두 사람은 저희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집에서 딱히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밖에도 싸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둘이서 TV를 보겠다고 버스표까지 끊어가며 2시간 거리를 주말마다 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남 공기라고 뭐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상급지 신축 아파트 안에서 쉬기만 해도 좋은 건가?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언젠가부터는 신우랑 시모가 둘이서 찾아오고 저러는 게 그냥 기본값이 되고 익숙해져서 불편한 느낌은 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 월세를 못 내주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상황이 조금 달랐죠. 향후 1년간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게 될 2천이 넘는 월세를 생각하면 솔직히 시어머니고 신우고 이젠 더 이상 그 누구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한다 싶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상황이 오면 누구라도 똑같이 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오면 그건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사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저도 제 나름대로 눈치를 주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내가 그래도 이 집에 내준 월세가 반년치라고. 일수로 따지면 180일이니 적어도 앞으로 이 집에 180일은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막상 약속을 못 지킨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지 말은 그렇게 하고도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달랐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세상 밝은 표정으로 엄마는 바빠서 못 오셔도 자기는 서울에 볼 일이 많아서 매주 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눈치 줬던 것처럼 이 정도면 아예 이사를 오지 그러냐 말했다가 진짜 짐 싸들고 찾아오기라도 할까봐 그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후로 몇 번 더 신우가 찾아왔었습니다. 신우가 찾아올 시간대쯤 보통 저희는 집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했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었어서 몰랐었는데 이젠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지 않으니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남편하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시조카 혼자서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점심 전에 나가서 저녁 9시가 돼서야 돌아온 건데 신우가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저희가 집에 도착하기 1분 전에 나갔다 할지라도 늦은 시간에 애를 재우지도 않고 혼자 두는 건 정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조카한테 물어보니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나가서 아직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인즉슨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8살 먹은 애 혼자만 집에 방치해놓고 돌아오질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건지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서 챙겨줬더니 정말 개눈 감추듯이 폭풍흡입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신우가 그냥 저희 집에서 아이랑 쉬다 가는 게 아니라 애만 남겨두고 혼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그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암만 8살이라도 애는 애잖아요. 애 혼자 집에 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건지, 남편도 그런 신우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지 돌아오기만 해보라며 벼르고 있었죠. 신우는 밤 11시가 다 돼서야 돌아왔어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들어오는 신우를 붙잡고 곧바로 한마디 했죠. 애만 혼자 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제 집에서도 혼자 자주 있는다고. 얌전한 애니까 무슨 일 터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딱 잘라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애를 집에 혼자 두는 건 아니지 않냐고, 올라올 일이 있으면 차라리 어머님께 맡기고 혼자 오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를 이 집에 못 오게 만든 게 언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요. 내가 직접적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냐고 따졌더니 신우가 그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어머님 아버님이 지난 6개월간 저희 월세를 내주면서 빚까지 지게 돼서 그 돈 갚는다고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 해요. 그리하여 시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애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서울까지 데리고 온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애 엄마인데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달음에 빨리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여지껏 혼자 둔 거랑 본가에 혼자 둔 거랑 뭐 다른 게 있나요? 오히려 차라리 집에다 두고 왔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일을 뭐 밤새서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적어도 저녁 9시까지 애가 혼자서 배 고를 일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죠.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 모르겠냐고요. 방금 전까진 애 혼자 둬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자기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는 걸 깨달았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대충 제 말을 자르고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한마디 하고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신우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신우가 들어오면 한마디 해야겠다던 남편은 신우한테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동생이 조심하겠다는데 못 오게 할 필요까진 없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신우는 어김없이 토요일이 돼서 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조카도 함께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또 찾아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신우는 오늘은 아이랑 같이 움직일 예정이니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하고는 저희를 안심시켰죠. 그러고선 둘이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 TV를 보기 시작하는데 왠지 같이 있기도 꺼림직하고 그래서 신우는 집에 있으라 그러고 저희가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이 상황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가 나타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죠. 남편도 제가 기분이 많이 언짢다는 걸 눈치챈 건지 그날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보면서 제 기분 상하지 않게 저에게 맞추려고 열심히였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져서 신우랑 같이 저녁이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녁 시간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신우는 또 온데간데였고 시조카 혼자 집에 덩그러니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희가 나간 틈에 일찍은 안 들어오겠지 싶어 나간 게 분명하구나 싶었습니다.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는 전화대로 묵묵부답이고 톡은 톡대로 전부 무시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도 이제는 한마디 해야겠다 싶은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신우는 그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한테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저녁이 되어서도 신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쯤 되니까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지만 암만 그래도 가족인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경찰에 전화해서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대한민국같이 안전한 나라에서 실종은 무슨 실종이냐고 그냥 욕먹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가족이 아닌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오빠라는 인간이 저렇게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던한 사람이라도 동생이 애만 두고 행방은 오리무중이 되었는데 무슨 일 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신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조카를 혼자 두기도 뭐해서 일단 저는 회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만 먼저 출근시켰죠. 남편은 제가 회사를 쉰다는 상황도 못마땅해 했어요. 우리한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뻔한데 뭐하러 회사까지 쉬냐고요. 애 혼자 잠깐 집에 두고 있으면 우리 출근해서 집에 없는 시간 맞춰서 아이 데리고 집에 돌아갈 거라고 그냥 출근하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게 되나요? 남편이야 뭐 매사에 묻어난 성격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엄마가 애만 두고 이틀이나 감감무소식인 게 제 입장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경찰서로 가서 시누이를 실종신고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조카 혼자 집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조카가 차 안에서 뭘 좀 보겠다며 짐가방에서 태블릿을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저도 같은 종류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능들을 잘 알거든요. 신우 핸드폰이 태블릿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신우의 핸드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심지어 위치도 집에서 엄청 가까웠어요. 번화가 근처에 있는 모텔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외박을 한 건가 싶다가도 애를 두고 이틀씩이나 모텔에서 머무를 이유가 있나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 아닌가 싶어 경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분께서 동행을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신우 핸드폰이 있는 모텔로 향했고 프론트에 양해를 구하고 층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3층에 와서 신우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복도 중간쯤 있는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전화벨 소리를 따라가 경찰분이 문을 두들기고 조용한 목소리로 경찰입니다 하고 한마디 하니 방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니 참 다행이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이 다 나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 3분 정도 지나서였나 신우가 방문을 빼꼼하고 열더니 무슨 일이시냐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무리 저런 엄마라도 이틀이나 못 봐서 조카도 걱정이 된 건지 문틈으로 엄마 얼굴이 보이자마자 크게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는 조카를 미처 막지 못한 신우의 표정을 봤는데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내 금방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그냥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방 안에는 웬 남자가 한 명 누워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시조카가 신우를 두고 엄마라고 부르는 말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신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경찰분은 실종, 납치 정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건데 별일이 없는 것 같으니 돌아가 보겠다고 쓱 다리를 피하셨지요. 신우가 그 남자를 두고 자기야 하고 내가 다 설명할게 하는데 그 말만 들어도 두 사람이 보통 사이는 아닌 게 딱 짐작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신우한테 설명해보란 말도 안 하고 너 애가 있었어?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옷이랑 자기 짐 챙겨들고 그대로 방 밖을 나가버렸어요. 신우가 그 남자를 쫓아가서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 속일 생각은 없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남자는 애가 있는 게 뭐 숨길 일이냐고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냐며. 자기는 진심이었는데 너는 시작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니 어쩌니 하는 걸로 봐서는 남자는 신우한테 애가 있었다 해도 같이 미래까지 그릴 수 있었을 만큼 진심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말을 못한 것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속인 걸 용서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뭐 자기는 사람 좋은 척 하면서 신우한테 잘못을 전부 떠넘기고 헤어질 속셈이었는지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요. 아무튼 뭐 두 사람한테는 그 이별이 애틋하고 슬픈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편의 막장 드라마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경찰분도 처음에는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말해놓곤 복도에서 펼쳐진 그 상황을 끝까지 구경하시고 가셨던 걸로 봐서
재미 하나만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는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 남자랑 헤어진 게 저 때문이라며 신우가 아주 발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밝고 웃음기 많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저 남자한테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언니 때문에 다 망했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 자식 남의 집에 말도 없이 맡겨놓고 나가 있던 게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한마디 했죠. 조카한테도 엄마 그런 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집에 차 타고 편하게 가고 싶으면 지금 따라오고 아니면 집에 혼자 알아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주차장 가서 시동 걸고 딱 3분 기다려준 뒤 그래도 따라오지 않는 신우를 두고 집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어이없는 건 신우는 그 남자를 붙잡으러라도 간 건지 저희가 집에 도착해도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집에 오더군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신우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남편이 번짓수를 못 찾고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그런데 굳이 멀쩡히 있는 신우를 찾아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암만 얌전한 애라도 지 새끼를 남의 집에 남겨놓고 이틀 동안 연락도 안 되는 신우를 두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을 거라 확신하던 남편 모습이 다시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자식이 묻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래서 남편 말에 대답 안 하고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상황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 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신우랑 시어머니랑 우리 집에 올라왔던 게 그냥 강남 신축집에서 TV나 좀 보겠다고 2시간 거리를 주말마다 오며 가며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그냥 신우 남자 하나 해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정신 못 차리고 가족만 싸고 도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남편하고 투닥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지나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같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지들 집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아주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반응도 못 하겠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신우 뒤를 따라서 아침에 봤던 그 남자가 같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호구인지 그 와중에 신우랑 어찌저찌 잘해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듯 싶었어요. 시조카를 보더니 이제 내가 네 아빠가 되어주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아주 신팔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왜 그랬냐며 개거품을 물던 남편도 어떻게 상황이 좋게 좋게 정리된 걸 눈치챘는지 정말 잘 되었다며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형님이니 매제니 장모님이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하지만 암만 좋은 게 좋은 거라 할지라도 저는 말도 없이 잠적한 신우의 일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신우 앞길을 막았다느니 어쩌니 했던 남편의 대응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말도 없이 우르르 우리 집에 당연한 것 마냥 문 따고 들어오는 저 시자들도 그렇고 좋을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기쁜 와중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 미안한데 나는 주말 내내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도 있고 이래저래 쉬고 싶으니 기뻐하려걸랑 우리 집에서 이만 나가주고 밖에 나가서 마저 행복해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 신우한테 물린 호구 남자가 우리 집이라니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신우랑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은 따로 있긴 하지만 또 뭐 어머님이 월세 6개월치 내줬다고 해도 지금은 우리가 내고 있고 보증금 또한 우리 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 우리 집 아니겠냐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뛰쳐달려와서는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는 그 남자한테 일단 집을 비워둘 수 없으니까 얘들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쩔쩔 매는 거예요. 신우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허둥대는 꼴을 보니 그때 딱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대번에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그 남자를 만나면서 조카의 존재를 속인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 그건 둘째 치더라도 보아하니 이 집을 마치 당신 집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강남 상급지의 평수는 작을지라도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바탕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이에 그 남자를 집으로 불러 집주인 행세를 했구나 싶었어요. 그 남자가 씨다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기로 결심까지 한 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강남 상급지의 자가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 경제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이건 뭐 갑자기 있는 줄도 모르는 애가 생긴 것도 어찌저찌 예비처가 경제력을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증금이니 월세니 내 집이 아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 남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싶었던 게 아닐까 해요.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수두룩했는데 하기야 그 정도 지능이 있었으면 신우한테 쏘가서 결혼이니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집 또한 시어머니 집이 아니라 월세고 심지어 보증금 또한 시부모이나 신우의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전부 깨달은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사기로 고소를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방금까지는 엄마니 아빠니 가족이니 서로 부둥켜 안아서는 심파를 찍고 있더니 특히 신우랑 시어머니는 많이 아쉬웠는지 그 남자가 나간 현관문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대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 이후 화살은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신우 인생을 제가 망쳤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뭐 나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느냐고요. 말은 지들끼리 맞춰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쿵짝을 맞춰주길 바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그 남자 말 못 들어봤냐고도 따졌죠. 사기로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그 말이요. 그대로 결혼시켰다간 아마 사기죄로 어머님이나 신우 둘 중에 한 명은 콩밥을 먹을 수도 있었던 건데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일단 혼인신고 올려놓으면 낙장불입인 거 모르냐고 그렇게 동생이 새 출발하는 게 싫었던 거냐면서 저를 무슨 신우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신우 인생을 왜 내가 망친 거냐고. 애초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당신을 처음 만나기 전부터 신우 인생이 망가져 있었는데 왜 그걸 나한테 탓을 하느냐고. 도망간 저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 인생도 똑같이 망쳐놓으려고 하지 않았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다투고 화해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남편 말 맞다나 혼인신고만 해놓으면 낙장불입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 결혼할 사람을 그 사람의 가족들을 이리도 모르고 결혼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과 하루라도 빨리 이 결혼을 무를 수 있으면 당장에라도 끝내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직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시점부터 이미 결혼 전에 했던 말과 후에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인데 그것도 모자라 자기 가족들과 짜고 괴수작 부리던 사람 어디를 뭘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있었겠나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죠. 이런 사상부터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하고 한 식구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뿐이 없는 딸, 소중한 여동생 인생 망친 며느리이자 배우자로 이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혼할 거면 하라고 근데 그럼 자기가 여지껏 내준 이 집 월세는 돌려놓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언제 이런 집 구해달라고나 했냐. 오히려 어머님이 돈 못 준다고 손 떼고 몇 달 동안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했던 월세를 돌려받아야겠다고 완강하게 나왔어요. 이혼 소송은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보증금 묶여있는 건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싶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마침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면서 이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이른 저녁에 강남 번화가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뒷모습밖에 못 봐서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신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아직도 저렇게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걸로 봐선 이혼 후에도 똑같이 강남 근처에 월세 하나 구해서 자가인 척 속이고 잠수탄 애아빠 대신 아빠 노릇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진짜 그렇다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쓴맛을 덜 봤구나 싶은 생각밖에 없네요. 시조카 생각하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있어요. 그래도 며칠 돌봐줬다고 정이 붙은 건지 애는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적어도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게 신우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대신 아빠 노릇 해줄 사람이 아니라 아빠 역할까지 해내는 엄마가 돼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말이에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그 집 식구들하고 엮이는 일은 없을 거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